안녕하세요. 서영 고대철아 제 9강 국가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수업과 좀 연계해서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에우티데무스 정치가 이렇게 이제 독해를 좀 해왔습니다.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좋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 이제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들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좋음의 서열화가 필요하긴 한데, 뭐 건강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이것도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비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품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덕들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몸을 갖게 되면서 필요한 어떤 재화들이 이제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가 더 먼저 또는 이제 더 깊이 추구해야 될 좋은 것들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최고 좋음부터 시작해서 최고 낮은 좋음까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서열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최고 좋음으로서 어떤 정신적인 뭐 덕이라 이런 그 품성과 관련된 최고 좋음이 반드시 가장 낮은 좋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좋음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용기나 지혜나 절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음의 서열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좋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필요한 첫 번째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좋음들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최고 좋음부터 낮은 좋음까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필요한 첫 번째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그 좋음의 서열화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이 최고 좋음이 최고 낮은 좋음을 논리적으로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좋음이 많이 있는데 이 좋음이 이제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상위의 좋음하고 하위의 좋음이 동시에 이 조화롭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빔밥을 비벼야 되죠. 최고 좋은 좋음과 어떤 정신적인 좋음과 그다음에 이제 그 낮은 형태의 좋음, 하위의 좋음 이것들이 이제 뭐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음들의 조합 또는 이제 조화시키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행복하려면 이 조음과 관련해서 좋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인데 그 조음과 관련해서 이제 행복하려고 한다라면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조음의 서열화와 관련된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음들의 조화와 관련된 지식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행복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 또는 이제 지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음들을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음들을 서로 서열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음들을 조화시킨다고 할 때도 여기도 이제 뭔가 하나를 구심점으로 잡고서 이제 비벼야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밥이 있어야죠. 밥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게 되는데 거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원리나 원칙이 이제 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벼 넣는다. 그것들이 이제 조음들의 조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전히 이것도 이제 그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행복과 지식의 관계는 이제 그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음에 대한 서열화 지식과 그다음에 조음들의 조화되어 지식 이것들이 서로 이제 상보적인 이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에우티데모스와 이제 정치가에서 그 살펴봤던 그런 주제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정치술,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조음들을 서로 이제 관련을 짓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관련을 지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선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우티데모스와 이제 정치가를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 국가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제 다뤄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치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옷을 짜는 것처럼 이 직조술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인간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서 이제 그 인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 국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이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전체성 또 하나임 그 원리스나 이제 홀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에, 갖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국가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이질적인 것들을 전체로 엮어내는 것이 이제 정치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그 인간성과 신성 이런 어떤 측면에서 신적인 요소와 또 인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국가의 전체성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제 또 국가로 넘어오게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물음은 이제 우리가 원래 행복하기 위해서 이 조언들을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게 이제 나의 행복이었지 국가의 행복은 아니었거든요. 나의 행복이었지 뭐 나를 초월하는 어떤 것들의 행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검토가 되면서 인간의 행복은 이 국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 이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폴리티콘 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나의 문제들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공동체의 어떤 분리 이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좋은 인간은 좋은 시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개체를 딱 띄어내놓고 평가하지 않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탄소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갖고 여러분들 평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족에서 뭐 아들이자 딸이자 뭐 엄마나 아빠나 그다음에 회사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또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하고 규정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틀 속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복도 나의 행복도 여전히 국가의 행복 속에서 관련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 이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설립 목표 또 국가가 요구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갑옷 이야기했었는데 갑옷을 이게 좋은 갑옷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갑옷을 입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서 또 인간의 행복을 또 이제 그 국가의 행복으로 관련지어서 이제 어떤 큰 틀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행복이 규정되고 개인의 행복이 이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체성과 관련된 어떤 그 조음들의 조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 기능이 과연 측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예로 들고 있으면서 좋은 갑옷이 되려고 그러면 그 좋은 갑옷을 입는 사람, 좋은 갑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그 갑옷을 입을 사람을 근거로 해서 이 갑옷이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조음들의 조화라고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전체성, 이걸 이제 정치적인 직조수를 통해서 만들어낼 텐데 그게 반영될 수 있는 또 그게 이제 상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짜 그 갑옷을 입을 사람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음들의 조화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조음들의 조화인지 아닌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성이 정말 진정한 형태의 전체성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뻘짓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방향과는 전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냐? 원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또 이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조언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통치술이고 이제 통치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그 지식이다라고 지식이나 지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조언들을 조화시키는 지식, 또 이제 조언들을 서열화시키는 어떤 지식. 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떤 지식들이 그 피지배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단 조음들을 조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문제가 해소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그런 그 조음들이 조화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개인들, 시민들, 자, 이런 어떤 대중들도 그런 어떤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식의 전달 가능성이 그 이제 가능한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천지라든지 익숙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 현장 경험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교육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덕의 교육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둥글다, 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이제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는 훈련 또는 이제 습관,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달 방식이 굉장히 그 단순한 형태의 교육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정치가나 통치가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이 국민들에게 그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향인에서 보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제 높은 데에서 낮은 데에 실을 연결시키면 그 실에 이제 물이 붙어가지고 높은 데에서 물방울이 쭉 따라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또 훌륭한 품성들이 과연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이제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아버지는 훌륭한데 뭐 아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거나 스승은 굉장히 위대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이게 이제 그 덕의 교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쉽게 물방울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국가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국가는 그 총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1권과 나머지 2권부터 9권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저술 시기가 좀 다르고 좀 이제 그 내용상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권에서는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일반적인 정의 개념,
통속적인 그런 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2권부터 9권까지는 이제 논박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이제 소피스트가 그 정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치열한 논쟁을 좀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소피스트로서 현실적인 어떤 정의 개념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고,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정의라고 분류되는지, 그 정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2권에서 이제 10권까지의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이제 그 저술 시기가 한 기원전 380년에서 370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플라톤의 이제 작품들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기 후반에 속하는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처음 부분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피레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아테네에서 좀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의향, 이제 그 아테네를 들어오려면 이제 피레우스라고 하는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것처럼 피레우스를 이제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축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축제 행사를 이제 보고서 시내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의 집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이제 그 처음 장면이고요.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초청을 해서 집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폴레마르코스의 이제 아버지인 케팔로스는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 시라쿠사 출신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제 그 노년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정의의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케팔로스, 그다음에 이제 케팔로스의 아들 이제 폴레마르코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소피스트,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형으로 나오는 아데이만투스하고 글라우콘들이 이제 그 대화의 주축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어떤 그 통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의,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에 관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전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조음들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음들의 조화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음들의 조화인가 조화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런 어떤 평가들이 또 이제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이제 그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조음들의 조화로서의 어떤 전체성, 조음들의 조화로서의 어떤 행복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중에 뭐 통속적일 수도 있고 학술적일 수도 있고, 그런 기준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정의다. 올바른 사회인가, 올바른 사회,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그 조음의 조화로서의 전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여기 이제 그 시라쿠사의 그 부자인 이제 케팔로스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의란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답변이 바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이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제 그런 정의가 진정한 형태의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뒤에 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친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되는가, 무기를 돌려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 때 자기한테 이제 총을 맡겨놓고 이걸 이제 내가 돌아오면 나한테 돌려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실성한 상태에 와가지고 빨리 총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이런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한다라면 이게 이제 정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돌려줘야 되죠. 근데 돌려주면 뻔히 이제 그 사람이 제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이제 입히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정의로서 정의의 데피니션으로서 이제 충분치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폴레마르커스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고 또 적에게는 나쁜 것을 갚아주는 거. 그래서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그냥 막연하게 돌려주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케이스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을 돌려주더라도 그것이 합당하게 돌려주는 거. 각자에게 합당하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적에게는 나쁜 것을 돌려주는 거. 자, 이런 방식이 이제 이제 채무의 이행의 두 번째 수정된 정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물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 좋은 것을 이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케팔로스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빌려준 거, 자기한테 돌려준 물건을 돌려준다. 총을 받았으면 돈을 받았으면 뭐 채소를 받았으면 그걸 이제 돌려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수정된 것에서는 자 돌려주되 그 돌려주는 것은 좋은 것을 돌려주고 좋지 않은 것을 돌려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좀 수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정의의 정의,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의로운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한 사람에게 또는 이제 나쁜 사람에게, 적에게, 친구에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정의로운 사람, 친구든지 적이든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 또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제 그 어떤 기능들 이제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정의로운 사람의 이런 어떤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양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그 환자에게 또는 이제 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술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양치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정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뭐 의술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양치기든지 어떤 이제 기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기술 문제, 전문가 문제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어떤 기능의 문제로 다시 그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우티데모스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이제 국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지식, 지혜, 기술, 전문적인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 자,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그 변환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얻는 것들인데 그 좋은 것들을 얻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서열화시키는 거, 조화시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전체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기술, 계속 이제 기술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난점일 수도 있고 왜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언급하지 않고 왜 그 정의를 행하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의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정의로운 사람이 하고 있는 기능 역시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적인 큰 틀들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정의의 기능, 또 정의로운 사람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던지게 되는데, 자, 이제 이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강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정의 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해서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약자들. 그래서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고 그 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또 이 국가 차원의 개념으로 이제 환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또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의 문제는 정의로운 사람의 문제이고 정의로운 사람의 문제는 정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문제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의 문제는 법의 문제이고 그 정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이 정의가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문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정의로운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라와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진술들을 이제 일권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시킬 것인가 트라시마코스 입장에서 또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자기 주장을 옹호하면서 다른 주장을 이제 반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고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트라시마코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제 이걸 다 그 정의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 또는 이제 그 기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문가의 기능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큰 틀 얼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유추해 내가면서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정의에 대한 논의인데요.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 문제죠. 그리스 말로 이제 디카요시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케팔로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죠. 이제 케팔로스가 그 노년의 삶을 그 찬미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젊은 시절에는 이제 성적 쾌락이라든지 뭐 술잔치 또 뭐 축하연 뭐 이런 것들에 그 육체적인 어떤 쾌락에 굉장히 그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그 노년이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즐거움들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이제 이 노년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성적 쾌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광포한 주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많은 욕망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노년에 이르면 이런 어떤 광포한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평화와 자유가 생기게 된다. 더 이상 이제 성적 욕구도 안 생기고, 더 이상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이제 그 탐욕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다시 케팔로스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그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재산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완전히 그뭐 정복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이제 노년이 들어서도 이런 것들에 이제 빠지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뭐 술도 엄청 먹어보고 막 방탕하게 삶을 살아봤던 사람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일찍 그 졸업을 한 사람들은 노년에 가서는 이런 어떤 욕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것들의 어떤 그 극점을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 극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 여전히 그것에 대한 욕망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물음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던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 케팔루스가 그 노년을 이제 수월하게 던진 것이 재산의 덕이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의 덕을 보는 입장으로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죠. 이제 케팔루스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재산의 소유는 마지못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준다든가, 신께 재물을 빚지거나 남한테 재물을 빚진 채로 저승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이런 어떤 두려움을 이제 없애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케팔루스는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은 게, 그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한테 이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한테도 이제 뭐 제사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또 신에게도 이제 그 봉사를 잘 함으로써 그 자기가 이제 저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없고, 자기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신한테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안도감을, 돈을 갖게 되면서, 많은 돈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서 이제 이 정의의 단초를 이제 삼고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 여기서 이제 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케팔루스님. 하지만 이제 바로 이것, 즉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정의를 정직함과 남한테서 받는 것을 갚는 식으로 단순히 이제 말할 것인지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걸 행하고도 때로는 정의롭지만 때로는 이제 정의롭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케팔로스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빌려줬던 것을 갚는 거,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빚진 것을 갚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직하고 무조건적으로 남한테 빚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정의롭지 않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맨정신으로 온 사람에게 이제 맨정신하게 온 사람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완전히 이제 실성한 상태에서 온 사람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이제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짓말하면 물론 이제 그 자체가 거짓말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좀 위로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우리가 완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이제 반드시 이제 옳은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면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행위가 그 자체로 올바르다, 뭐 거짓말하지 않는 거, 돌려주는 거, 이제 이게 그 자체로 올바르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이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케팔로스가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아들인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폴레마르코스는 이제 시모니데스 유명한 시인인 이제 시모니데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시모니데스는 이제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각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친구와 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친구에게는 그 갚을 것을 갚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적에게는 갚을 것을 갚는 것이니까 나쁜 것을 돌려주는 것. 자, 이것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돌려주고 적에게는 나쁜 것을 갚아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팔로스가 얘기했던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건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여기서는 물건이 아니라 좋은 것, 각자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는 것, 각자에게 좋음을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인용문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황금을 맡긴 사람에게 그걸 되돌려 준다라고 할 때, 만약 그 되돌려줌과 받음이 해로운 것이 된다라면, 더구나 돌려받는 쪽과 돌려주는 쪽이 서로 친구 사이일 경우에 그가 갚은 것을 갚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제 시모니데스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을 보지 않겠죠. 그렇다면 시모니데스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함에 있어서 시인처럼 암시적으로 말한 것 같소. 그런 이제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갚는 것, 자,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합당한 것을 갚는 것이 합당한 것을 갚는 것이라고 일컬은 것 같으니까 말씀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을 누구한테 맡겼을 때 그냥 단순하게 되돌려주고 받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음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거나 이제 이런 어떤 관계들이죠. 이제 돌려주는 쪽과 돌려받는 쪽이 친구일 경우, 또 이 돌려주는 것과 돌려받는 쪽이 이제 적일 경우,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물건이 오고 가는데, 그 물건이 오고 갈 때 그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와 그다음에 적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물건은 똑같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합당한 되돌려줌인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되돌려줌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가 정의 문제와 연관된다, 올바른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전혀 그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이 되돌려주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이제 해롭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떤 관계에서 이제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의 문제로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려주고 돌려받음이 합당한 형태의 보상일 경우, 여기서 이제 프로세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당한 형태의 돌려받음과 돌려줌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거기서 이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적에게는 이제 나쁜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또 원수를 되갚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안이 그냥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정으로서 이제 그 참된 의미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제 인용문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량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선량한 사람을 친구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선량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는 친구로 생각되기는 하나 실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더러 처음에 우리가 친구에게 잘 되게 해주되 적에게는 나쁘게 되게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한 그 정의로움의 의미 규정에다가 덧붙일 것을 당부하는 게로군. 이제 이 규정에다가 이런 식으로 즉 실제로 좋은 친구는 잘 되게 해주고 실제로 나쁜 것은 해롭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라고 당부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좋은 것을 주고 또 그 적에게는 나쁜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용문에 있는 것처럼 자 좋은 친구로 보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친구, 그러니까 좋은 친구 자체와 좋은 친구 것처럼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나쁜 친구 또는 이제 적 자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친구처럼 또는 나쁜 적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 좋은 그 자체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냐 아니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나쁜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도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피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쾌락이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그런 그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로 좋은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으로 좋은 것과 진정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자, 이런 어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죠. 친구도 좋은 친구, 정말 진짜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친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적도 적처럼 보이는 친구, 적처럼 보이는 이제 적, 그다음에 진짜 적.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되돌려 준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구분에 따라서 실제로 선량한 사람으로서의 친구,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쁜 그 적으로서 정말 나쁜 적으로서의 적, 이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고 나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이제 어떤 참된 의미의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좋은 친구는 잘 되게 해주고 실제로 나쁜 친구는 이제 해롭게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정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의 또 의미를 한 번 더 수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레마르코스하고 이야기가 이제 옥신각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돌려받는 것을 돌려주는 거, 이것이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그냥 그 어떻게 정직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채무를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수정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도 마찬가지고 채무도 마찬가지고 합당하게 또는 이제 참된 의미에서 라고 하는 이제 단서가 붙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친구에게 또는 이제 적에게 그리고 이제 진짜 친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 또 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적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고 나쁜 것을 갚아주는 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보면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반론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로서는 이제 정의로운 것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헌데 적어도 법률을 제정하는 한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서 만듭니다. 민주정체는 데모크라티아죠. 민주주의 법률을 참주 정체는 참주 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이제 그밖에 다른 정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단 이제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 이를 즉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 자,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로 처벌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이 즉 수립된 정권의 이익이 정의로운 것이죠. 확실히 이제 이 정권이 힘을 행사하기에 바르게 추론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정의로운 것은 동일한 것, 즉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규결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현실적인 형태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현실적인 형태의 정의를 보면 영어로 이제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저스티스의 이제 저스라고 하는 JUS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강자들이죠.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법, 뭐 참주주의, 독재에서는 참 그 독재의 어떤 법, 모든 이제 정치 체계도 그 정치 체계가 이제 유지되려고 그러면 법률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데 그 법률을 이제 제정하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고 그 법률을 제정하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않겠죠.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법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제 강요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제로섬이죠. 자기가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자가 아닌 약자들은 이제 해가 되는데 그 해가 되는 방식의 법을 안 따르면 이제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불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볼 때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정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따르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 조금 이제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케팔루스나 이제 폴레마르코스에 있어서는 개인들 간의 이제 규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또 이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규범이라든지 원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이제 그 확대를 시키면서 그것은 이제 법의 문제다, 법을 따르는 문제다. 아까 이제 저스티스 얘기했었죠. 법을 따르는 문제다라고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쥐는 사람, 통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통치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고 약자는 이제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말 이제 극약 처방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유는 뭐 경제적인 손실, 뭐 경제적인 어떤 여파, 뭐 이런 게 구실로서 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이제 수많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자신들에게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법을 일정 부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 안 팔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숨겨둔 집도 이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뭐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 봤어요?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실증적인 사례인데 항상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강자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 통치 방식은 뭐 독재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법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그 국가의 그 주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법률이나 그런 통치 양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항상 그 강자의 이익을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약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강자의 편에서는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제 이 말은 또 약자에게는 반드시 해가 되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게 되겠고 그런 어떤 법을 어기면은 그게 이제 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불의의 문제는 이제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2권부터 이제 10권까지는 이 물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반론을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은 것, 그 자체로 좋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결과도 좋음을 이제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라시모코스는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 모든 민주주의, 모든 독재, 모든 정치 체계를 다 찾아봐라. 항상 정치 체계는 항상 그 강자의 이익만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하는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강자의 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쟁터이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약자가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화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제 논박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소크라테스의 이제 이 논박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엄밀한 의미의 강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현실 속의 강자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2권부터 글라우콘이 플라톤의 형제인 이제 글라우콘이 다시 이 수정된 형태의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와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정의, 그런 어떤 정의들 사이에 그 제3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정의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것들이 존재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그 자체로만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또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게 좋고 그 자체로도 좋고 또 자기한테도 좋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정의가 있냐? 이런 형태의 정의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글라우콘의 물음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국가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엄밀한 의미의 강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실적인 의미의 강자 이걸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제 그 인용구를 이제 읽어보면 그러니까 엄밀한 뜻에 따라 말한다면 더구나 선생께서도 엄밀한 표현을 하시려는 터이니까 말씀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의 지식이 딸릴 때 실수를 하므로 이 실수와 관련해서는 그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는 현자가 그렇듯이 그 어떤 통치자도 그가 통치자인 때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의사가 실수를 했다느니 통치자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선생님께 했던 대답도 그런 뜻의 것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나 가장 엄밀한 표현은 조금 전에 거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통치자는 그가 통치자인 한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제정하게 되나 다스림을 받는 쪽에서는 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그 정치가들, 특별히 정치가들은 이제 통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죠. 오류 가능성들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으로서 통치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지 자신이 손해가 있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문가로서의 모든 이익을 자기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지식 또는 전문가의 능력이고, 전문가가 실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이게 이제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실수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가다, 엄밀한 의미에서 강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통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법을 제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은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통치가들의 전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입법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선의 법, 가장 완벽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전문가가 만든 법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익이 이 통치자들에게 모여 있는 강자의 이익으로 이제 환원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이제 반론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현실 속의 강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현실 속의 그 강자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의사하고 이제 양치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의사하고 이제 양치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왜 필요하냐?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완벽한 의사, 그 전문가로서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100%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 엄밀한 의미에 따르면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양치기라고 하는 게 뭐냐? 양치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양치기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그것은 양을 돌보는 거죠.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을 먹이고 양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전문가로서 양치기 기술, 또 전문가로서 양치기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보고 있는 대상, 자신이 돌봐야 될 대상으로 이익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반박하게 되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 이상적인 이야기고, 의사나 이런 그 양치기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뭐 환자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제 양을 진심으로 자기 형제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양치기가 그렇게 양들을 돌보느냐, 의사가 환자를 돌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 속의 강자를 보라라고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현실도 모르는 코올릭의 어린이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통치자나 양치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나 소를 돌보고 이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의사도 환자를 돌보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양치기가 양이나 소를 돌보는 것도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거 없이 어떤 의사나 어떤 양치기가 그냥 무료로 또 정말 이제 순수하게 돌보려고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자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이득을 취할, 그러니까 환자를 도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양이나 소를 돌보면서 그걸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라고 이제 정의를 다시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 전문가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규정할 때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 그 이익을 환원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문가고 전문가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트라시마코스는 현실 속의 전문가들, 현실 속의 강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통치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로서의 정치가들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법이 갈등을 빚게 되거나 아니면 이 법과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게 될 때 이익을 누가 보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전문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가진 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이 법이 작동하는 그런 어떤 체계에 대해서는 항상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부릴 수 있는 사람, 또는 여기서처럼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법적인 데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 이건 이제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항상 강자가 약자를 짓밟게 되는, 그 약자를 짓밟게 될 때도 항상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좀 서론이자 이제 플라톤 국가 1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권이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1권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물음을 이제 플라톤이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권부터 10권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물음들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시도하고 있는지, 물론 답변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런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법이 이제 정의 문제가 이제 법의 문제로 이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이 법의 문제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에서 그 이제 그 마리오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네루다 시인이 그 아버지를 투표로 뽑는, 아버지를 이제 가족에서 투표로 뽑는 그런 어떤 극단적 민주주의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투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을 만들려면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고, 이제 어떤 사회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임신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인공 수정해서 대리모를 써서 이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기를 출산을 해서 이제 이 어머니가 기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난자를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임신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누가 진짜 어머니냐 어떻게 결정해요? 법으로 결정하죠. 법은 어떻게 결정하면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XY 염색체, XX 염색체에 따라서 남녀 이렇게 구분해 왔는데, 지금 뭐 젠더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다른 성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법으로 이제 결정하죠. 자, 지금 이제 이게 이런 형태의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항상 어느 쪽이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쪽에서 항상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과 동료의 그룹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제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민주주의든 뭐 독재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시마코스가 보고 있을 때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서 그것들이 그 추구해야 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전체성 이야기했었죠. 좋은 갑옷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좋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그 평가 기준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 이제 플라톤이 뭐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국가에서 이제 국가의 전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맞는 법인가?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조음에 대한 본질,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려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 난자를 제공한 사람, 난자를 수정해서 그 임시를 하고 있는 사람, 그걸 또 그걸 키우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굉장히 누가 어머니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여기도 지금 이제 젠더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남자나 여자,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 남성 여성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규정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거, 이걸 이제 전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어떤 조음 그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본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국가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이 본질주의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 정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는가, 정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 자체가 있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지금 정의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현실적인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고, 이게 진짜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수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뭔가 대안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물음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조음들을 서로 조화시키고 조음들을 서열화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에서 그런 어떤 기술들이 특별히 이제 이 국가 문제로 올라가게 됐을 때, 자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트라시모코스가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무수한 형태의 정의다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음이 뭔가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돼 있어야만 한다, 또는 관련돼 있다. 이걸 벗어나서는 정의도 이야기할 수 없고 조음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행복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플라톤주의, 이 본질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기독교나 왜 플라톤주의가 공격을 받는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근본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던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자의 이익,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라고 할 수도 있고 진영 논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편, 내 편 나눠지고, 뭐 그게 이제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내 편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저 편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갈등들이 빚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나누고 네 편, 내 편이 그냥 서로 옥신각신, 그냥 서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의라고 하는 거, 뭔가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저 사람들보다 아니면 저 그룹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뭘 근거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트라시마코스를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치 정의인 것처럼, 마치 그 친구인 것처럼, 마치 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친구, 진짜 적, 진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국가를 일가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철학적인 물음, 이게 이제 2,5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반복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본질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본질주의가 정말 실제적인가 실제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사 2,500년은 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플라톤이 던지고 있는 이 본질주의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옳으면 어떻게 옳은지, 옳지 않으면 어떻게 옳지 않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옥신각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제 이번 국가 편을 좀 읽어가면서 뭐 천병희 씨 것도 좋고 박정현 씨 것도 좋고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이 좀 나면 이 책들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좀 길게 1시간 넘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월요일 하지 못했던 수업과 병행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 주장들을 좀 근거로 해서 다시 또 트라시마코스의 좀 주장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